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네, 할게요. 저번에 어디 할 차례냐면, 일단은 MBS를 이제, 340페이지로 한번 펴고, 341페이지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제 프린트로 이제 341까지 나갔죠, 그죠? 나갔고, 그 340페이지도 나갔죠? 나갔고, 이제 저당 대출 채권에 대한 유동원에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앞에 좀 와보세요. 앞에 오셔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교재로 가시게 되면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재로 가시면 이제 32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24. 가시면은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액 산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면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계산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를 이번 과정에서는 좀 완벽하게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액 산정 방법이 거기 보시면 주택 대출 가능액 산정이 LTV하고 DTI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은 주택인데 324페이지 가시면 주택이에요. 양가로 1번은 상가예요. 상가죠. 주택과 상가에 대한 대출인데, 일단은 오른쪽에 325페이지로 가시면은 첫 번째 예제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시는 게,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해요. 얘가 유력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또 트리 넘기시면은 2번하고 3번이 있어요. 2번은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쳐놓으시고, 3번은 한 2개 정도? 2개 정도. 그래서 이제 유력한 거는 1번 문제 가장 또 유력하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보겠는데, 우리가 LTV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 잠깐만. 이건 제가 PPT에 안 넣어놨는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페이지로 가시면은 324페이지로 가셔서,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상가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그래서 주택의 대출 가능액을 구합니다. 대출 가능액. 대출 가능액을 산정해요. 산정해서 우리가 LTV가 있고 밑에 보시면 DTI라는 단어가 있죠. 두 가지. 그래서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run to valu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L을 그냥 야매로 V로 나눈다. 데빗 투 인컴이라는 건 이제 이거는 D를 I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LTV가 담보 인정 비율이고 부동산의 가치고 융자액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325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걸 이제 풀어보겠는데, 자, A는 연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죠? 5,000원. 시장 가치가 얼마예요? 3억. 현재 A가 주택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죠. 추가로 받았으면 나중에 일단은 요 2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고요. 적은 금액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일단 대출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더 대출 받기 위해서는 그걸 빼고 대출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가 해드릴 테니까, 박스에 보시면은 LTV를 한번 찾아보세요. LTV가 지금 몇 %라고 되어 있죠? 50%.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시장 가치가 3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3억. 그래서 거기다 형광펜을 칠하시면, 그럼 3억에다가 50%니까 요걸 곱하면은 1억 5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1억 5천.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 1.5억이 1억 5천이에요. 자, 그럼 이제 LTV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DTI를 한번 찾아보세요. DTI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라고 돼 있죠. 40%. 그 다음에 연소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소득이 얼마라고 돼 있죠? 5천이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5천만 원에서 40%를 곱하면 2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죠?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이 뭐냐면,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원가 이자를 내야 되죠. 그죠?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네가 3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의 50%를 빌려준다는 거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돈을 빌리려면 그냥입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총부채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걸 곱해서 2천만 원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저당상수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나눠요. 무슨 상수를 나눈다? 저당상수. 저당상수를 나누면 대출액이 나와요. 대출액. 그럼 저당상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0.1. 0.1로 나누게 되면 공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그죠? 그럼 2억이 되니까 아까는 1억 5천이었죠. 지금 얼마예요? 이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하거든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1억 5천 선택하죠. 근데 1억 5천 선택하는데 기존 대출이 얼마 깔려 있었어요? 5천 깔려 있었죠. 그죠? 그럼 5천을 0.5억이 5천이라면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1억 원이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과정에 계산 문제를 푼다는 건 좀 그런데 다시 가볼게요. 자, LTV가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LTV가 50%. 시장 가치, 부동산 가치가 얼마예요? 3억에서 반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담보가 1억 5천. DTI가 몇 퍼센트예요? 40. 연소득이 얼마예요? 오사 2천만 원만큼 네가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얘기죠. 상환액만큼 빌려준다는 건 무슨 상수로 나누셔야 돼요? 저당상수. 그럼 얼마가 되죠? 2억이 되겠죠. 그죠? 그럼 2억하고 1억 5천 중에서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 어떤 비용을 빌려주겠어요? 1억 5천 빌려준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 깔려 있어? 5천을 빼야 되죠. 그럼 얼마가 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원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별표 몇 개 쳤어요? 이게 가장 유력해.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내는 게 이걸 계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죠? 이걸 가져가시고 그럼 좌측에 보시면은 주택 대출 가능 상정의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고 DTI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우리가 빌리려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소득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으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오죠.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셔서 연간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위로 올라갔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심화를 보시게 되면 1번에 DTI라는 자체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신규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에다가 그냥입니까? 기타 대출이자가 있습니까? 대출이자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딱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넘겨보세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2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 넘기시면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은 시주군의 주택담보를 대출받을 때 박스를 보세요. 자 그럼 같이 LTV를 한번 찾아보세요. LTV가 몇 퍼센트예요? 60%. 찾으셨어요? 현감대 칠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60% 칠하고 그 다음에 담보 가격을 찾아보세요. 안에 담보 가격이라는 게 얼마예요? 박스 안에 담보 가격 5억인가요? 5억에서 60%를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담보 가치는 3억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DTI라는 게 있었죠. DTI가 몇 퍼센트 나왔어요? 40%. 연소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간 소득이 6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6천이니까 6천만 원 곱하기 40%는 2,400만 원이죠. 400만 원.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아까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사업자금 대출 연간 1,200만 원 이자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담보대출이야? 사업자금 대출이야? 그럼 이 담보대출하고 상관없는 대출을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해를 하실 때, 그렇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자금 대출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은행은 어떻게 돼요? 이 차입자가 더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 빌려줄까요? 좀 덜 빌려주려고 할까요? 덜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무슨 금에서 깐다? 원리금을. 2,400만 원만큼이 아니라 네가 그럼 사업자금 대출이 지금 얼마 있어? 1,200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1,200만 원이 있으니까 네가 2,400만 원 상환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내가 1,200만 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저당상수를 찾아보세요. 0.12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아까 이거는 2,400에서 까졌죠? 1,2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금액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1,200만 원에서 0.1가 나오면 1억을 딱 만들기 위해서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담보대출은 아까 얼마였죠? 3억. 자, 이건 얼마예요?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 빌려주겠어요? 1억 빌려주겠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이걸 푸는 게 지금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데, 아까 전 페이지 잠깐 가봐. 전 페이지 가시면, 전 페이지는 그냥이야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은 금액이 있어. 325페이지 예제 문제에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 대출받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거 그냥이야 대출을 받았어. 주택대출 받았기 때문에 둘 중에 나온 것 중에서 작은 것 중에서 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넘기시면은 이 문제는, 이번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되죠. 근데 그냥이야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 그럼 이거는 이 대출 이외 쪽이기 때문에 내가 덜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아까 원리금이 얼마 나왔었어요? 2,400만 원 나왔었죠? 그래서 1,200을 까가지고 1,200만 원만큼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출 금액도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당상수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억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3억하고 1억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어떤 거 빌려주겠어요? 1억을 빌려주겠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별표를 몇 개만 쳤어요. 이거 한 번 나오고 계속 안 나와요, 얘는.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 게 별표가 3개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저랑 이제 가장 맞는 그 패턴인데, 딱 3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제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다시 예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이야, 이건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 그럼 까야지. 근데 다음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 그럼 주택담보대출에서 안 까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원리금에서 까서 1,200만 원만큼만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324페이지로 가시면, 324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4번의 밑에 DTI의 빠른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박스 밑에 검정 색깔 빠른 계산 찾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예제 문제에서는 그냥이야 저당상수로 그냥 나눴는데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이자를 뺐죠. 아까 원리금에서 뺐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박스 보시면은 심화를 보세요. 심화를 보시면은 1번을 갖고 2번에 가시면 DSR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는 별표 쳐서 작년에 이제 이론만 나오는데 내가 분명히 생각했어. 계산 문제 안 나오거든요. DSR은 이론만 물어볼 줄 알았어. DSR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막 뒤지면 DSR이 지금 DSR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18을 보시게 되면 아까 이거는 요거 담보대출이야 사업자금 대출이야. 기존 대출이 있으면 다 까고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따로 전체를 다 깐다. 그러니까 전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담보대출 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할부로 샀어요. 캐피탈에서. 이것도 그냥 대출이야. 그럼 다 까요, 다 까. 그럼 다 까게 되면 그냥이니까 빌려주는 금액이 작아지겠습니까? 규제가 제일 심하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봤어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DSR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좀 제가 좀 이렇게 일단 업무를 하시고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보시는 분들은 좀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니까 DSR이 있어요? 다 깐다.
다 까게 되면은 많이 빌려줄까요? 적게 빌려줄까요? 적게 빌려주니까 이게 가장 규제가 심해서 지금 이 DSR을 규제하고 있어요. 찾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밑에 연간소득에서 그냥입니까? 모든 대출 원리금입니까? 대출 원리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보대출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대출에서 그 기타 이자가 있으면 그냥 원리금에서 까면 되죠. 다 까게 되면은 빌려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적용 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모준 가계대출입니까? 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이걸 다 빼서 내가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규제가 심합니까? 심한데 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잘 따라오셨고 다시 한 번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325페이지 예제 문제 하나 있죠? 자, 할게요. 저랑 같이 대화를 해요. 325페이지는 주택담보대출인데 그냥이야 기존에 5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 그러면 요거 빼고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understand? 그럼 얘는 그냥이야 사업자금 대출은 없어.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하도 대출 많이 받아 보니까 여러분들 왜 신용정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토양이 요새 다 이제 토스라는 거랑 이제 정보를 해서 다 보여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정보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대출받은 게 다 뜨거든요. 그럼 나만 떠, 은행도 다 떠. 다 뜨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DTI라는 자체는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다른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만 깠는데 이제 다른 데도 원리금은 뭐하고 뭐를 더한 거야. 원금과 이자를 까게 되면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DSR이 가장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325페이지 다시 저랑 들으시면 별표 3개 쳤죠? 가장 유력한데 얘는 그냥이야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 그럼 나중에 빼야 되지. 맞아요? 그럼 칠판. 아까 LTV가 50%에서 자 50%에서 아까 3억이 대출이니까 1억 5천을 LTV로 빌려주잖아요. 근데 DTI는 5천에서 40%니까 2천이죠. 저당 상수를 나눈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2억이 나와요. 그럼 1억 5천과 2억 중에서 어떤 거 빌려주겠어요? 1억 5천. 맞아요? 근데 기존 담보대출이 얼마 있었어요? 그럼 얼마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1억 빌려주겠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복을 한다는 거는 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이번 문제는 별표를 몇 개 쳤어요? 한 개 쳤어요? 그래서 이 저자랑 저랑도 일치하는데 요게 19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출제 빈도가 낮는데 이번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담보대출은 있어? 없어? 없는데 그냥이야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 따세요. 원리금에서 깐다. 그러면 아까 2,400만 원이 원리금이라면 거기서 1,200만 원을 빼고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2,400에서 1,200 빼면 1,200이 나오잖아요. 무슨 상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0.12로 낸 거예요. 왜냐면 저당상 보통 0.1로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LTV는 3억이고 사업자자금 대출 까갖고 했던 게 1억 2천이죠. 우리가 1억이죠. 그럼 어떤 걸 빌려주겠어요? 1억을 빌려준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과정에 아예 마스터를 해버릴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3, 4월 달에 가서는 이건 안 합니다. 이거 다 할 테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저 페이지 가시면 상가라는 게 있어요. 상가. 페이지 324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상가 있나요? 상가? 요거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좀 느낌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얘네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뭐가 나올까 그러는데 작년에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그 LTV와 DTI를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LTV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요게 60%고 얘가 40%인데 만약 이걸 상향조정시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이 비율을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높여야지만 많이 밀려주잖아요. 힘들어. 자,
이게 5억이야. 지금 보면 이거 60%야. 정부가 요새 그 공약이 LTV를 막 90%까지 해준다고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90%까지 하게 되면 그냥이야 더 많이 빌려줘. 더 많이 빌려주잖아요. Understand? 그럼 얘도 만약에 아까 얘가 1억인데 40%가 아니라 60%면 6천이잖아요. 그럼 더 많이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막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막 과열돼 있죠. 그럼 그 장에 규제를 해야 돼. 그럼 이걸 높일까 낮출까? 낮춰서 규제한단 말이야. 맞지? 그다음 좀 전에 DSR이라는 거 들어봤어? 그럼 그냥이야 이건 닭가기 때문에 엄청난 규제가 된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높였다 나왔다는 것을 따라서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금융위원회에서요. 작년 문제예요. 그죠? 한국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한국은행에서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DSR이라는 것도 떴거든요. 그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뜰 수 있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양가로 이번에 상가라는 게 있는 상가? 요거 뜰 것 같아. 그죠? 별표 3개 치죠. 느낌 좋아, 얘. 아주 느낌 좋아. 상가 있어, 상가? 주택이라는 건 상가예요. 상가는 어떤 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부채 감당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는데 너 임대소득이 많으면 내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장인데 임대소득이 많아야지 많이 빌려주죠? 이걸 따라서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요건 제가 그냥 아예 여기서 확 터트리고 3, 4월 달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확 터트리고 3, 4월 달에 안 하고 1, 2월 달에 하죠. 그럼 상가의 대출 금액은 상가도 그냥이야 담보가 있어. LTV가 있겠죠. understand?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요 금융위원회는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요걸 한국은행에서 조정합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합니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 여기 그런 얘기가 있다. 324페이지 기출의 맨 밑에 있어요? 역시 내가 또 신뢰하는 강사, 교수야. 4번 있어요? 담보 인정 비율이 아까 LTV잖아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예요? DTI.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정합니까? 금융위원회입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체크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나온 김에 가보자. 이게 작년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별표를 쳐보세요. 이 기출에. 아까 LTV 기억하십니까? LTV는 그냥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을 구하는 거죠. 맞나요? DTI라는 단어가 있나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럼 이건 그 담보가치가 중요해요? 차주의 소득이 중요해요? 소득에 따라서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근데 그 유명한 닭봤던 DSR이라는 거 아시나? 그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잖아요. 무슨 금융부채? 그럼 다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담보대출만 아니라 자동차 대출, 마이너스 통장 엄청 많아. 그럼 돈 빌려? 못 빌려? 못 빌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1, 2, 3, 4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느낌 확 오는 게 양가로 이번에 상가에 대한 대출액에 대한 가능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찾았죠? 그럼 상가도 그냥이야 담보 가치가 있어. 그럼 담보 가치도 따지지. 근데 오른쪽에 무슨 감당률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 부채 감당률.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저번 시간에 투자론일 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공부를 안 했으니 그지? 다 했어 아까 저번에. 머리 긁지 마시자. 다 보여. 자, 위에 소득이 있어, 소득? 소득이 뭐냐면 임대소득이에요. 그럼 임대소득보다 비슷하고 봤을 때 요 빚은 빚인데 부채인데 그럼 은행은 부채가 많아야 돼요? 임대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투자론에서 제가 얼마를 기준한다 그랬죠?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 부채 감당률에 대한 능률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순소득.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이.
이게 무슨 금이라고요? 원리금.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들어보세요. 자, 아까 여러분들 일단은 뭐 시간이 되더라도 천천히 가볼게요. 저번에 하페시안 같이 저당상수라는 게 있었죠.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뭐냐면 내가 1억을 빌렸어요. 분양이 되어 갚아나가야 돼요. 갚아나갈 상환액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융자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저당상수. 그러면 내가 융자액을 구한다는 것은 아까 원리금에다가 무슨 상수를 나눈다 그랬어요. 저당상수를 나눠야지만 원리금이 우리 대출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원리금이죠. 그럼 무슨 상수로 나눠야 대출금이 나오겠어요? 저당상수로 나눈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당상수. 자, 그럼 여기서 연습 게임 좀 하고 보겠는데 만약에 분수가 6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6을 2로 나누면 3이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게 모른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면 돼요? 2와 3을 곱하면 되잖아요. understand?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얘예요.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6하고 3이면 6을 3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답세 밑은 나눈다. 답세 믿나? 오빠 믿나? 안 믿나? 자, 이거는 다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얘로 나눠지게 되면 얘가 나오거든요. 맞죠? 또 저당상수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 저자가 빠른 계산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무슨 계산? 빠른 계산 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순용업 소득에서 무슨 감당률을 나눠서 부채 감당을 나누죠. 부채 감당률. 또 무슨 상수로 나눠요? 저당상수로 나누죠. 지금 잘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 식으로 암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6 나누기 3은 예고 또 나누기 저당상수는 대출액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시험장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자 지금 325페이지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순자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부채 감당률에 당이 있어요. 당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에 당 있죠. 그래서 따보세요. 순당당, 숭구리당당, 순당당, 순당당이에요. 근데 연구 결과에 얘도 당이고 얘도 당이죠. 따보세요. 바꿔도 된다. 바꿔도 되거든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강력하게 추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이 문제 풀고 이제 다운 갑니다. 326 하시면 326에 3번 문제 있어요? 그럼 일단 볼게. 천천히 갑니다. 편 들어. 시장 가격이 얼마야? 순용업 소득이 1억. 그러면서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따르세요. 적은 금액. 전금액으로 선택하거든요. 그죠? 그럼 아까 LTV로 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LTV를 한번 찾아보세요. 60%인가요?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그럼 얼마나 빌려주겠어요? 3억을 빌려주겠죠. 그죠? 그런가요? 3억. 그러면 이렇게 할게. 자, 계산 문제는 몰라야 찍어요? 알아야 찍어요? 봐봐. 맨 밑에 봐봐. 상가의 기존 더전대출금이 얼마 있어? 그럼 아까 요거로 한다면 3억이었지. 그럼 1억을 빼주고 빌려주겠지. 그럼 2억이잖아. 응? 그럼 2억보다 높은 걸 찍으시면 안 되겠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지. 그럼 2억이 답이거나 그 안쪽에 답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LTV로 기준을 한다면 대화를 합시다. 대화를. 계산 문제도 알아야 풀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부채 감당률 기억나세요? 무슨 당당? 순당당. 이거 기억나 이거? 순당당.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칠판 순소득을 얘로 나눠서 다시 얘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대답은 잘하는데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하세요. 딱 순당당으로 나누는 거죠. 순용업 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계산기를 다 갖고 오셨어요? 핸드폰이라도 뜯으세요. 자, 1억에다가
제가 아까 당당을 바꿔도 된다 그랬죠? 부채 감당률을 먼저 찾는 게 원칙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얼마예요? 2. 그럼 우리가 2로 나누고 또 저당상수가 얼마예요? 0.2. 맞아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1을 치세요. 1 쳐, 1. 나눠, 2 나눠. 나누기 0.2 나눠. 얼마 나와? 2.5가 나오죠? 2.5라는 건 얼마라는 얘기예요?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맞나? 그럼 아까 여기가 3억이었지? 그럼 2억 5천이지?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 빌려주겠어요? 2억 5천 빌려주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첫 시간서부터 계산하니까 그냥 완전히 딱 그건데, 다시 할게. LTV는 얼마 빌려줬지? 3억. 부채 감당률은 얼마 빌려주는 거야? 어떤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걸 빌려주는 거죠. 맞아요? 기존 대출이 얼마 있었어요? 1억 있죠? 그럼 얼마 빌려주겠다는 거야? 1억 5천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 요거 하는 거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특강 때 때리는 건데, 그냥 여기서 때려버릴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때리고 나서 전혀 이제 요거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것만 계속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다시 할게요. 자, LTV가 3억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부채 감당률로 상가를 구하는 거 나오면 무슨 당당으로 해라? 순당당. 그 원리는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근데 아까 요거끼리 바꿔도 되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나왔더니 순당당만 하라, 순당당만. 아니, 순당당이 뭐야? 몰라, 씨.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눈다. 나누네요. 그럼 아까 순이 1억이었죠? 그 1치고 2 나누기 0.2하면 2.5가 나거든요. 그럼 2억 5천에서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전 금액이니까 얼마를 대출하겠어요? 그럼 얼마가 있었어요? 1억 5천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완벽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딱 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저자가 책을 진짜 잘 썼기 때문에 저랑 맞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대출 가는 금액은 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LTV, DTI, DSR, 이 중에서 규제가 제일 심한 게 누구예요? DSR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 기억 중에는 어디로 가냐. 페이지 341페이지까지 이 박스까지 한 것 같아요. 그죠? 박스까지. 그래서 제가 프린트까지 했는데 밑에 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MBS 341페이지 찾으셨어요? 341페이지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MBS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MBS에 대해서 제가 발행하면서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341페이지는 이번 과정은 이제 이건 이제 계산 끝내버리고 MBS는 주택을 모기지가 담보예요. 담보로 자 모기지가 저당이고 저당 잡아서 담보로 증권화 시켜요. 담보로 증권화. 그래서 따라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거기 보시면 의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한다고 돼 있죠. 공사가 이제 발행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을 유통시키기 다시 또 신용창조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저당권을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그래서 2차에서 MBS를 발행했잖아요. 시대 유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모아서 풀로 만들어서 발행하는 증권이 MBS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넘겨보세요. 어머, ABS라는 게 있어요? 차에 장착시키는 걸까? 아니겠죠, 그죠? 이건 뭐냐면, 자, A라는 것은, 아까 요 MBS는 따라서 주택, 근데 A는 어셋이니까 자산이에요, 자산. 그럼 여러분들은 주택이 넓은 개념이요, 자산이 넓은 개념이에요. 자산 안에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BS는 자산 담보부 증권,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지금 이 342페이지 ABS 보고 계셔요? 무슨 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 담보부 증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동화도 많은데 원래 자산담보금만 갖고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에 가시면 자산담보부 주권이란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이 보유한 채권이 있죠. 채권, 신용카드 채권, 리츠채권을 업무상 보유 자산,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기초로 합니다. 그럼 주택이에요? 자산이에요? 좁아요? 넓은 개념이에요. 얘도 현금화시킬 수 있죠. 양가로 2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대상이 되는 경우 MBS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아직 안 나왔지만 발표. 아까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MBS가 넓어요? ABS가 넓어요? 그럼 ABS가 MBS보다 강의적인 해석하고 있죠? 그러면 ABS 안에 MBS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스에 가시면 핵심 정도까지는 안 나오지만 자, 들어가 볼게요. 핵심에 보시면 먼저 A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택이에요?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화하는 유동화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집합화해서 SPC 회사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걸로 증권화시켜요. 자, 기업의 형태는 왜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서류상 회사, 명목상 회사예요. SPC는 특수 목적 회사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고 이번에 가시면 MBS는 자산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였어요. 대출기간, 저당회사, 기타 투자자의 자신의 설정을 사들인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저번 시간에 HF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발행해서 공사는 명목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실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아까 근거했었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가졌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주택저당증권에 박스가 하나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칠판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본다면, 자, 어디로 가시냐. 박스로 한번 가보세요. 저번 시간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33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저번 시간에 저당 시장이 몇 차 시장이 있어요? 2차 시장. 2차 시장에서 유동화되죠. HF가 MBS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럼 투자자가 자금을 주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따라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죠?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럼 부채금융으로서 투자자한테 자금을 끌어와서 따라서 이자를 준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따라서 부채증권. 부채증권이에요.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발행증권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 343페이지로 가시면 343페이지 가시면은 지분증권, 부채증권이 있어요. 그럼 제가 MBS는 제가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부채라고 그랬어요? 그럼 MBS는 투자자한테 돈을 끌고 와서 MBS를 발행해서 채권형으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럼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 ABS도 부채라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담보가 들어가서 그래. 저당 담보, 저당이나 담보 들어가고 유동화증권 담보가 안 들어갔는데 부채고 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리츠라는 단어가 있죠. 리츠에다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 지분은 남의 거다, 지분은 내 거다. 내 거를 팔아서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한 증권은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에요. 주식이 대표적인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일단은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어디가 이제 제가 중요하냐면, 오늘 갈 게 31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눈대중만 이제 딱, 눈도장만 찍고 오는데, 31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찾았습니까?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분금융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주식. 그럼 내가 돈을 융통할 때 내 주식을 팔아요. 그럼 내 지분을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 그럼 지분금융은 밑줄.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조달. 그럼 어떻게 돼요? 배당을 먹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주식 같은 걸 얘기해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저랑 MBS와 ABS를 배우셨죠. 그럼 MBS의 투자자는 그냥입니까? 돈을 빌려준 겁니까? 채권형 직권이잖아요. 그럼 이건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당권을 설정 안 해야 돼요? 설정해야 돼요. 설정해서 사채를 발행하겠죠. 채자가 나오면 다 부채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한테 내가 돈을 주식으로 팔아갖고 내 걸 판 거예요? 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이해 가셨나? 그럼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타인 자본 조달이에요? 배당을 먹겠어요? 이자 수익을 먹겠어요? 이자 수익을 먹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를 일단 강하게 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에 이 부채 지분, 지분금융, 매자닌 금융, 여기 이제 우리가 혼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일단은 안 했던 거, 315페이지가, 요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315페이지 가시면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제가 그냥 1, 2월 달에 그냥 때려버릴게요. 자, 다음에 다이렉트.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A은행이 저번 시간에 예대 차이를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A은행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키면 예금금리를 받아요. 예금금리. 그러면 을돌이한테 어떻습니까? 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금리를 주죠. 그럼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중에서 저번 시간에 어떤 금리가 높다 그랬어요? 예대 차이를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자금을 여기다가 공급했고 얘가 자금을 수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금의 공급자가 다이렉트로 자금 수요자한테 돈을 줬나요? 은행을 거쳤나요? 갑자기 간접금융.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간접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건 그냥요 금융기관을 통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준 사람이 수요자한테 거쳐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주식 기억나시나요? 주식은 어떻게 돼요? 은행을 거치지 않죠. 우리가 왜 오늘 상장과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야 내가 너한테 주식을 발행할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렉트, 이걸 직접 금융이라 그래요. 무슨 금융이라 한다? 그럼 요건 전 페이지 가시면 은행을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러면 간접이다? 직접이다? 다이렉트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는 거죠. 요거 가시겠죠? 가셨고, 그 다음 넘기시면은 제도권하고 비제도권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제도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권에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가거나 그 기관을 통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얼마까지 보호된다는 거 들어보셨죠? 5천만 원까지 보호돼요.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 법이잖아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빌리는 거고, 비제도는요, 여러분들 일본에 보시면 선분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선분양 한다면 그러니까 건설업자한테 자금을 조달해서 계약금을 내가 주잖아요. 그럼 은행을 꼈어요? 안 꼈어요? 안 끼고 얘한테 계약금을 준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떻습니까? 제도적인 게 아니라 돈을 준 건데, 이게 이해 안 간다면 전세제도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내가 갑돌이한테 전세를 줬어. 그럼 은행한테 돈을 받은 거야? 갑돌이한테 받은 거야? 그럼 이건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끼지 않고 전세금을 받았다는 건 제도적이지 않은 거죠.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주택금융은 이건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아까 LTV 아시죠?
LTV는 무슨 인정 비율이었어요? 담보 인정 비율. DTI는요. 총부채 상환 비율 기억나십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십자가 표시 있어요. 다음에 기타 이자가 있다. 그럼 연원리금에서 기타 이자 있으면 빼줘야 되죠. 그걸 얘기한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해 시험 같이 해서 해드리고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320페이지 가시면 저번에 했던 것 좀 복습해 볼게요. 320페이지 메뉴에 참고는 했었죠.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출기간의 위험을 그냥요 감소시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좀 전에 LTV, DTI 기억나시죠? 이게 높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배우고 오니까 좀 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3번 기억하세요? 상가 건물 기억하세요?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지만 그 투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은행 기간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좀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고정과 변동했었죠. 그래서 쭉 넘기시면은 324페이지 오시면 이건 꼭 오늘 정리하세요. 324페이지는 오늘 한 것만 하게 되면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완벽해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7도 했었고 넘겨보시면은 33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33페이지로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HF라고 그래요. HF. 그래서 이제 얘가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보시면 한국주택저당채권 주식회사 코모코라는 회사와 주택신용보증기구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에다 덧붙여 보세요. 그럼 어떤 업무를 하냐?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1차, 2차 MBS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격대출로 무주택 서민들한테 대출해주고 다음에 보증 업무를 해준다. 보증 업무를 해줘요. 찾으셨습니까? 주택보증. 그래서 보증 업무를 해주고 MBS를 발행했죠. 유도증권 발행했고 그 다음에 공사의 자본은 5조 원인데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밑에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아까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적격 대출에 공급을 해줘서 MBS를 발행하고 그때 보시면 이 양가로 이번에 주택 보증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여러분들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서를 갖고 오라 그래요. 뭘 갖고 오란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금융파트는 좀 자기가 그 대출 좀 받아보고 전세도 좀 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세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임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은행이 그냥 돼요 보증을 원해요. 그럼 국가가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그 HF가 보증서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계약금 내면은 그럼 중도금 대출에도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건설사한테도 건설 자금에 대한 주택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요거는 뭐냐면 요건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매달 바뀌기 때문에 요건 세부적인 건 제가 3, 4월 달에 갈 거예요. 이해만 하시는데 만 55세 노인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분께서 주택은 있는데 지금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타낸다. 그러기에 따라서 주택연금 이제 만 55세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금융협도 종신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해서 보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 향상하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유동화증권의 MBB는 아직 보지 마시고 MBS를 발행한다고 돼 있죠. 얘 MBS 발행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아까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 이게 매달 바뀌어요. 그래서 매달 바뀌기 때문에 자 따라서 매번 바뀐다. 그럼 뭐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는 것보다 3, 4월 달 정도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아까 요거는 이제 3, 4월 달에 가서 하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연금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있죠. 평생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래서 국가가 보증연금을 받아요. 자, 2번 정도면 오늘 갈게요. 만 몇 세에 가까이 되겠어요? 55세인데. 자, 따라서 둘 중 하나.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둘 중 하나만 55세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둘 다 55세를 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부부끼리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12년을 기다리잖아요. 따라서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소유자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둘 중 하나만 55세만 넘으면 돼요. 언더스탠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을 배월 연금 받는 거 하시고 국가의 보증, 이 보증을 HF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가세요. 그래서 영목 위주로 한다. 근데 이건 그냥이야 매번 바뀌면은 지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죠? 55세만 가져가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아셨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 가셔서 341페이지, 우리가 3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3페이지 가시면 아까 지분증권, 부채금증권의 아웃라인을 잡았죠? 이따가 다시 갈 겁니다. 매장임 금융하고 넘기시면은 344페이지 가시면은 이체증권 MPTS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지금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당 시장은 제가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어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충분히 완전히 기초를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마다 지금 봤을 때는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건 3, 4월 달에 뺄게요. 근데 아까 LTV, DTI, DSR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건 왜냐면 가성비가 안 좋다. 안 좋아요.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3, 4월 달에 또 순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이게 들어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교수님 34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47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넘기시면 PF라는 게 있어요. 따라주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으셨습니까? 별표를 이것도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문제 배점이 돼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 갈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계산기는 좀 갖고 다니시고 아까 LTV, DTI, DSR 있죠? 그걸 좀 집에 가서 연습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